당신에게 요즘 이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하루가 갑자기 버겁게 느껴집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웃고 대화는 하지만 마음은 한 겹의 유리벽 뒤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분리된 느낌이 듭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머릿속은 항상 깨어 있는 것처럼 쉬질 못합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이고 어떤 날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상해진 걸까? 혹시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칼융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붕괴가 아니라 각성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오래된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는 사회가 요구한 역할, 타인의 기대, 익숙한 가치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의미 있었던 성공, 관계, 목표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의 의식이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고장 났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융은 말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진정한 변화가 오기 직전에 가장 불안정해 보인다고. 마치 번데기가 안에서 녹아내리는 순간 외부에서 보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이전의 나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낯설고 불편한 감각은 우주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조용한 호출일 수 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고 아직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상태를 칼융은 하나의 전이 구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직 예전의 자신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 그 중간 지점입니다. 이 시기는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이해받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깨어났지만 세상은 아직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이전과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당신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낡은 무대 장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왜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맞춰 살 수 없을까? 하지만 이전이 구간에 들어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큰 변화가 오기 전에 소수의 사람들을 먼저 깨웁니다. 그들은 미리 느끼고, 미리 흔들리고, 미리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겪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기보다 차라리 벌을 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관계는 어긋나고 일은 손에 잡히지 않으며 이전에 자신을 지탱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힘을 잃어갑니다. 마치 삶 전체가 당신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무작위적인 혼란이 아닙니다. 이전의 구조가 해체되지 않으면 새로운 의식은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안, 공허함, 방향 감각의 상실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래된 정체성이 해체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전이의 시간에는 답이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미 이전의 세계를 떠났고 아직 다음 세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구간은 가장 어둡고 가장 조용하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이 전환이 완전히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를 인식하고 깨어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중간 지점에서 도망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이 구간에 들어온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칼융은 이런 사람들을 무의식 집단의 선발대와 같은 존재로 설명합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먼저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원해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불려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지치며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당신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간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 간극이 바로 당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당신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융이 말한 이 선발대의 역할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깨우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남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설명자가 아니라 버티는 자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감정의 깊이와 혼란의 강도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깊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선발대는 길을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더 많은 이들이 같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통해 방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채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혼자라는 느낌 속에서도 자기 내면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붙잡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무 약한 게 아닐까?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흔들릴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럴까? 하지만 칼융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당신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느끼게 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전에는 무시할 수 있었던 감정의 미세한 결,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가 이제는 또렷하게 감지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쉽게 피로해지고 사람들 속에 오래 머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당신의 감각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감도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늘 강함을 무감각함으로 착각해왔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단단하다고 부르고 깊이 느끼는 사람을 약하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융은 말합니다. 진짜 붕괴는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며 진짜 변화는 고통을 동반한다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예민함과 불편함은 병리적 징후가 아니라 하나의 통과 의례에 가깝습니다. 이전의 자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 정신은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혼자가 되고 싶어지거나 의미 없는 대화를 피하게 되고 겉으로 보이는 삶의 형식들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잠시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이는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칼융 자신도 한때 지금의 당신과 매우 비슷한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에서 성공한 학자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설명할 수 없는 내적 붕괴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환상과 강렬한 이미지들이 그의 의식 속으로 밀려들어왔고 그는 스스로가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졌고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목소리와 감정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이 상태는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무려 6년에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당시의 융에게 이 시간은 연구도 사회적 관계도 거의 불가능한 고립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혼란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기록하고 관찰하고 끝까지 마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붕괴처럼 보이는 상태가 사실은 정신의 퇴행이 아니라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는 하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무의식은 기존의 자아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그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경험을 병으로만 규정하고 도망쳤다면 이후의 분석 심리학은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융의 이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혼란 역시 실패나 탈선이 아니라 의식의 재구성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지나치게 길고 지나치게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이 그랬듯이 이 시간을 끝까지 통과한 사람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야를 얻게 됩니다. 지금의 불안은 당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이 변화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통제의 환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이 두 지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정신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자아는 이전의 안전한 형태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불안, 공황, 무력감, 이유 없는 슬픔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붙잡으려 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를 저항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항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과정에서는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반대로 이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선택은 마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정의해왔던 생각들, 역할들, 가치관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은 이 해체의 끝에 개성화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개성화란 사회가 만든 나가 아니라 본래의 나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전환은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이 지점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믿는 용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잘못된 길의 신호가 아니라 오래된 자아가 마지막으로 붙잡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을 통과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문턱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외부의 저항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다시 이전의 자리로 끌어당기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이 먼저 깨어난 개인에게 투사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너무 예민해, 생각이 많아, 현실적이지 않아, 괜히 문제를 만들지 마. 이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더 보지 말라는 것, 더 느끼지 말라는 것, 기존의 질서를 흔들지 말라는 무언의 요청입니다. 당신은 설명하려 할수록 더 오해받고 침묵할수록 더 고립된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통찰을 숨기고 느낀 것을 축소하며 다시 평범한 얼굴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내면의 긴장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인식된 것은 다시 무의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집단의 그림자는 당신을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반응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과 통찰은 오류가 아니라 시대의 균열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 압박을 견뎌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내면은 더 단단해집니다.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상태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어느 날 30살의 한 여성이 그의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직장을 유지하지 못했고
인간관계에서도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그녀는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융이 자세히 관찰했을 때 그는 어떤 병리적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가 지나치게 잘 느끼고 지나치게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을 감지했고 말과 행동 사이의 어긋남을 즉각적으로 알아챘으며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관계 속의 위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보통의 삶은 안정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직장은 그녀에게 역할극의 무대처럼 느껴졌고 인간관계는 진실을 숨겨야 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사회적으로 무능해 보였던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구조에 더 이상 적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사례를 통해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사회는 특정한 형태의 기능만을 정상으로 규정하지만 의식이 그 틀을 넘어섰을 때 나타나는 혼란을 병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교정이나 억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식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구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의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 역시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통과하던 일상들이 이제는 숨막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뒤처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구조를 넘어섰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개인적인 혼란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칼 융은 개인의 내적 변화가 언제나 시대의 움직임과 맞물려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오래된 구조들이 한꺼번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전환의 시대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 종교, 그리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기준들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의식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일부 사람들은 그 흐름을 먼저 감당하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가속감, 숨 돌릴 틈 없는 내적 압박은 개인적인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훈련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라는 것도 세상을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그는 한 가지 역할을 말합니다. 새로운 의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 균형을 찾는지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외로움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다음 단계의 질문을 살고 있지만 주변은 여전히 이전 단계의 답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고독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이 고독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올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역할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먼저 무너질 구조를 가장 먼저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결국 하나의 질문만이 남습니다. 당신은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신을 시대의 희생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존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칼 융은 이 차이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같은 혼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신을 부서진 존재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새롭게 빚어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은 불안과 고립, 정체성의 붕괴는 당신을 약화시키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의 세계와 다음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다리는 소수만이 건널 수 있고 대부분은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혼란이 시작될 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 답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누군가를 끌어오거나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언젠가 준비된 이들에게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융은 말합니다. 이 전환의 문 앞에서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더 이상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다음 단계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입니다.